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의 방정식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예요.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그 공식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증명하는 것을 교과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스스로 한번 해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보자. 일단은 공식부터 쓰고 지나가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사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 없이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속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식을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이렇습니다. 어떤 점이 P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요. x1, y1이라고 할게. 그리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은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면 일반형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거리는 뭘 말합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가장 짧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에 있는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했을 때 우리는 ph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나중에 저 길이는 뭐 삼각형의 높이라든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쓰게 될 거예요. 자, ph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분자 부분은 여기에 있는 P라는 점을 여기 직선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만들어. 대입하면은 AX1에다가 플러스 BY1에다가 플러스 C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분모는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씁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숫자는 말 그대로 A 대 B 대 C, K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뭐냐면 그냥 이거야.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한 변의 길이가 B일 때 그것의 빗변의 길이를 생각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3, 4이면 바로 5가 되는 거야. 5 대 11에 13이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 공식을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잊어버린 친구가 있다라면은 이젠 다시 잊지는 않게 거의 곱셈의 구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형 부분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더불어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121번 간단한 문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1121번 문제 보자. 이렇게 돼 있네. 좌표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딱 하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3x 플러스 4y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인가? 오케이.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어 있고 원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2,0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PQ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오호,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여기에 길이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 다양한 방법이. 지금 그냥 딱 생각해도 꽤나 많은 방법들이 떠오르는데. 자, 일단 이 단원 자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해. 자, 뭘 할 거냐면 일단 이 원점하고 여기 P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그리고 A하고 Q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해볼까? 되니? 그리고 이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2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다리꼴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다리꼴 이렇게 생겨먹은 사다리꼴에 이 변의 길이 알고 이 변의 길이 알고 이 변의 길이 알고 있을 때 이거 구하는 거야. 중3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문제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오케이. 그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요. 가보시죠. 오케이. OP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 OP는
0,0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15가 되네요.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그리고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야. 그치? 얘는 그냥 얼마야? 5네. 그래서 OP의 길이는 얼마가 되니?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저기 있어, 지금. 입시를. 자, 그 다음에 AQ의 길이도 한번 구해볼게. AQ의 길이는 이제 2,0을 여기다 뿅뿅 대입해야겠지? 뾰로롱 대입하니까 6 빼기 15니까 얼마야? 분자는 9가 되고 분모는 그대로 5가 되니까. 아, 얘는 그냥 5분의 9네요. 5분의 9. 됐어요? 자, 그럼 변의 길이 한번 써볼게. 여기의 길이가 3이었고 여기의 길이가 5분의 9였고 이 길이는 2지 않습니까? 지금 5A의 길이. 맞아요? 이해되니 이거? 오케이. 그러면 끝났습니다. 요 길이는 얼마냐면 3에서 5분의 9를 빼면 되니까 5분의 15에서 5분의 9를 빼니까 그렇지. 대답 잘했네. 5분의 얼마? 6.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놓으면 x의 제곱 더하기 5분의 6의 제곱은 얼마? 2의 제곱이더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아시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파트는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것의 x절편과 y절편 다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이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소공식을 이용하면 소는 누가 키워?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니까 OP의 길이 구할 수가 있겠네. 그치? 이해하겠니? 그리고 OP의 길을 안 구해도 상관없는 게 여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또 닮음이니까 여기 좌표가 뭐 얼마입니까? 지금 x절편이니까 5가 됩니까? 5가 되니까 2대 3대 얼마예요? 5.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5니까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3대 5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도 3대 5가 될 테니 이 변의 길이 하나만 구해놓고 난 다음에 요 변의 길이 구해놓으면 여기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도형 문제로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어차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들 있잖아요. 전부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나온 거야. 따지고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만 잘 조합을 해도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더 편리하게 하려고요. 큰 사고력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런 것들을 쓰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 따라오세요. 영상 멈추시고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또 계속해서 가볼게.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도 책을 펴고 있지 않다라면 이 주말을 그냥 보내고 있다라면 단순하게 선생님 저 학원이 많아가지고요 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면 아직도 한참 먼 거고 난 답 없다고 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야. 못하면 시키지도 않아. 내가 학생들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정말로 자기 죽기 살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옆에서 내가 그냥 대놓고 도와주겠지. 같이 하자라고 도와줄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야. 만약에 얘가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더 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나약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내쳐야지. 절대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흐트러지지 마세요. 집중 더 하셔야 돼요.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시험이 많이 남으신 분들도, 시험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집중력이 달라지지 말라고요. 그냥 쭉 하라고요. 그냥 하세요. 하다가 보면은 다 끝났을 때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게 될 거야. 포기하지 않고 쭉 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껴보시고 중독도 돼 보세요. 초점이 맞냐 안 맞냐. 자, 보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미정계수 문제가 있는데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1129번의 터프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 1차 방정식 또는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은 이걸 보자마자 난 생각해. 아, 이거는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보라는 거구나 라고 그것부터 생각해. 이걸 보면 얘가 지나가는 점, M이 엄청 많잖아. 얘가 지나가는 점을 먼저 파악하고 시작하는 거야. 뒤에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M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 A를 지날 때 A에서 직선 여기까지 거리는, 아니 너무 그냥 문제가 너무 거시기 하잖아요. 너무 쉽잖아. 오케이, 얘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알려면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M이 있는 것들과 M이 없는 것들로 분류를 해야겠죠. 자, 분리 EMX, EX 분리 3y 분리 플러스 1. M이 없는 것들을 모여라. 너랑 오케이. 여기 얼마야? 4x 뾰로롱. 여기는 5y 띠로롱. 여기는 3 뾰라라라랑. 됐니? 오케이. 그렇다면은 얘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점과 이 친구가 0이 되는 점, 다시 말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야. 얘는 맞아요. 오케이. 그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계산을 해보는데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다소 좀 지저분하지만 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이면 되나? 안 돼. 자, 여기다 2배를 하면은 6y가 되고 빼니까 y가 되고 마이너스 y가 1이면 되나? y가 1이면 x가 마이너스 2면 될 것 같은데, 그쵸? 남산으로 한 겁니다, 지금. 오케이, 찾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를 지납니까? 마이너스 2,1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1과 누구 사이의 거리입니까? 3x 플러스 4y는 8까지의 거리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또 해볼게요. 그 밑에 있는 터프 문제 1130번.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직선이 미정계수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거를 보자마자 생각해야 된다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 얘는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먼저 파악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럼 정리를 해야지. k가 있는 것들 정리를 해야지. k가 없는 것들. 얘는 직선이에요. 그쵸? 위에 있는 직선과 같은 직선입니다. 어떤 직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이렇게 해야 된다고. 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이퀄 0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단 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앞 단원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앞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앞에 배웠던 부분까지 한 번에 같이 연결되는 거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 끊어져 있지 않다고요. 특히나 수학적인 개념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걔네들을 한 번에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야 된다고요. 아이고, 그래요. 내가 이 말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내가 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 선생님께서 맨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건 알고는 있는데, 나는 그렇게 했나? 아, 그래요. 나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왜 나는 또 그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지? 이제 와서 느끼는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푸는 것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가,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 내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 왜 저렇게 푸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100문제를 풀어도 101번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1000문제를 풀어도 1001번째 문제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더라고. 틀릴까봐.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100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두 문제를 풀더라도 1000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게끔 개념을 완전하게 숙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니?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들은요, 사실 거기서 거기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낙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게 이게 관습처럼, 그게 거의 뭐 진리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제대로 하실 거면은요, 하나하나 볼 때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네 앞에 있는 선생님은. 너희들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다고요. 해보자고, 우리들. 알겠니? 자, 계속 가볼게요. 여튼, 큰일 났는데요?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KY니까 마이너스 Y네요. 그쵸? 자, KX에 마이너스 KY에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기서 이걸 빼면 4Y, Y가 4네요. 그쵸? Y가 4가 되고, X는 그러면 얼마가 되면 돼요? 3이면 되겠네요. 확인해볼까? 3에다가 12. 맞네요. 그쵸? 이 친구는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3,4를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점 A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선하고의 거리, 그 직선이 2x-y에 플러스 m은 이퀄 0이래요. 이 거리가 루트 5랍니다. 그러한 직선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왜 여러 개가 있을지 생각해 볼까? 점 하나는 완전히 픽스 고정되어 있어. 3,4라는 점은. 근데 거기에다가 이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울기나 얘가 지나가는 점 하나는 확실하다 그랬죠? 근데 얘는 뭐가 확실해요? 기울기가 확실하네.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2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면서 거리가 루트 5인 I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답이 두 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됐니? 이 다음부터는 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대입하고 대입하자. 6에서 4를 빼니까 2 플러스 m 절대값이 있었고 2대 1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 5가 될 것이고 이렇게 얘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5입니다. 지금 예은이가 전화를 하고 있네요. 미안해, 좀 이따 받을게요. 자, 얘를 곱하면 되니까 절대값 2 플러스 얼마? m은 얼마가 되니? 5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잠시만요. 예은아 먼저 받을게. 여보세요? 끊어버렸네. 다시 전화 걸게요. 방송 사고다.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괜찮겠죠? 좀만 기다려줘. 아, 여보세요? 참고로 이거 지금 영상 녹화되고 있거든요. 니랑 통화하는 거. 네. 학원이야, 지금? 그런 것 같아. 이제 다 끝났니? 오케이. 집에 들어가서 바로 공부하라고. 수상은 지금 나 영상 녹화하고 있어. 내일, 그렇지. 일단은 이제 시험이 많이 안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남았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그게 낫지 않을까? 네네네네. 일단 선생님 지금 찍고 있어요. 이따 보면은 너랑 통화하는 장면 그대로 나올 거야.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부해요. 네, 알겠어요. 공부하고 있니? 자, 보자. 2 플러스 얼마? m은 얼마가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니까 m은 플러스 5일 때 3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오케이. 자, 이해가 됐으면 여기서 매듭을 지으시고요. 정리하시고 영상 멈췄죠? 다시 이 문제를 봐볼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의 y절편 맞아요? 맞죠? 넘어가면 y절편이 m이죠.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그냥 그림 그려서 적당히 풀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점이 있는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진 상태로
루트 5만큼 떨어진 상태로 말입니다. 이렇게 직선이 떨어져 있을 때 여기가 y절편 m이고 여기가 y절편 m인 건데 m과 두 m 사이에 뭐를 구하시오? 두 m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두 m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면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더 쉬워요. 왜요? 이 길이가 얼마니까? 2루트 5이니까 그쵸? 그리고 얘 기울기가 얼마니까? 어디 있어요?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2니까 여기 1대2 대 루트 5란 말이에요. 1대2 대 루트 5니까 기울기가 2니까 짧은 거 긴 거 완전히 긴 거 여기에 루트 5배가 되어서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10이 돼요. 봐보세요. 3과 마이너스 7의 사이 10 맞지 않습니까? 두 m값의 차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훨씬 빠르고요.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중점에 대한 이야기야. 이 중점이 두 좌표의 합의 평균이니까 중점의 좌표의 2배를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바로 여기가 중점이었잖아요. 아까 몇 컴마 몇? 3,4가 중점이었다고요. 이해돼요? 그리고 기울기 이용하시면 된다고요. 기울기 이용하면 된다고. 자, understand? 이해할 수 있겠니? 기울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제? 3이잖아요. 이 길이가 3이라고요. 근데 1대 2라고요. 길 대 2, 기울기가.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6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에서 여기의 높이가 지금 얼마니까? y좌표가 4니까 4에서 6만큼 내려오면 여기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눈 게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네. 앞에 영상 멈추고 나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좋습니다. 내가 방금 두 번째 했던 풀이는 뭐냐면요. 그림만 잘 그리고 생각을 잘 하면 공식 같은 거, 솔직히 공식 자체가 이런 기하학적 성질에서 나온 거니까 공식 자체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야 어떡하지가 아니야. 그냥 뭐든지 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 무조건 풀 수 있게끔 돼 있어. 아니 어차피 연산은 덧셈 뺄셈을 이해를 하면 곱셈을 이해할 수가 있고 곱셈을 이해하면 기타 다른 연산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나눗셈도 이해가 되고 분수가 이해가 되고 원래 그렇게 연계적으로 이어지는 학문이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쪽이 빵꾸가 나 뒤쪽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꾸역꾸역 앞에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아니 곱하기를 내가 못해. 6 곱하기 7 9구다를 외우지 않았어. 못 풀어요? 아니요. 6을 6번 더 7번 더 할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못 푼다는 생각을 제발 좀 하지 마. 짜증나니까 정말로. 풀 수 있다고 무조건 중학교 과정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못 푼다고 하지 마. 끙끙대서라도 꾸역꾸역이라도 해봐. 그래야 실력이 늘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안 돼. 언제까지 그렇게 징징댈 거야. 그러지 마. 그냥 꾸역꾸역 어째됐든 간에 그냥 한번 해봐. 그리고 한 문제를 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 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풀었어요. 매우 좋겠죠. 풀고 나잖아요. 아니 풀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사람이 진짜 간사해가지고 와 이렇게 쉬운 문제였는데 못 풀었네? 막 이래 사람이. 쉬운 문제였습니까 그게? 4시간 동안 끙끙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 과정을 생각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그 4시간 동안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했으면 그 생각하는 것 자체의 행위 자체가 이미 나에게 공부고 이미 나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게 돼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고 나 몰라 아몰랑 에헤헤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비교를 하시려면은 옆에 있는 내 친구들 1등급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요. 내가 또 이야기했잖아. 어제의 나하고 비교를 하라고. 어제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발전을 해야 돼. 알겠니? 항상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공부 자체를 즐겨봐. 진짜 재밌어 생각보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보고 만족을 해봐. 괜찮아 생각보다. 사람 괜찮아져.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명심하시고 공부하세요. 1학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보는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본다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내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야. 시작을 잘하는 것은. 봅시다. 잔소리만 오지게 길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유형 문제 19번 문제 보시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직선 구하기. 이거는 내가 뭐 특별하게 해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유형 문제 20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는 개념만 설명을 할게요. 풀어보는 것은 여러분이 해보도록 합니다. 직선이 만나면은 그 거리는 0입니다. 0. 항상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중에 최소값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늘 같은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이 직선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직선과 직선이 거리가 생기려면은 평행해야 되겠죠. 평행하다라는 말은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말이고, 그럼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얼마? c는 이퀄 0이라는 직선이 있다라면 이 직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도 ax 플러스 by로 표현할 수 있어. 단지 여기에 있는 상수값만 달라질까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저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 공식을 내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직접 한번 증명해보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증명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저 D는 분모는 똑같아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기울기에서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바로 직각삼각형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가지고 보정해 주는 게 이거야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보여요. 그리고 분자는 저기에 있는 상수값들의 차이입니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상수값들의 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공식인데 사실은 이 공식을 쓰는 방법도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적지만 말고 이해해야 돼. 적지만 말고 이해.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그냥 이 거리들은 항상 똑같으니까요, 뭐 아무 직선이나 괜찮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퀄 0, 위의 점 하나 선택해요. 아무거나. 그 점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방법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만 설명해도 이 방법이 있습니다. 됐어요? 세 번째는 말입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나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EX 플러스 Y 플러스 뭐 4랑 E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과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림으로 구할 수도 있다. 이 공식하고 똑같은 이제 저 공식의 원리가 되는 풀이인데 어떻게 푸냐면 Y절편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잘 봐요.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Y절편은 마이너스 4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고 여기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네.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됐어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Y절편, 내가 구하기 편한 Y절편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렇게 수선을 발 내리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의 기울기를 봅니다. 얘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뭐야? 1대, 부호를 떼고 나면 1대 2대 루트 5가 남는다는 뜻이야. 부호를 떼고 나면. 여기에 등장하는 삼각형, 삐뚤어져 있다 하더라도 얘도 1대 2대 루트 5야. 닮음 때문에. 생각해봐, 이런 것들은. 1대 2대 루트 5야. 근데 여기 루트 5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가 힘이 6이잖아요. 1대 루트 5니까 얘에다가 루트 5로 나누시기만 하면 되겠죠. 얘가 바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것 때문이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자,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풀지 않을게요. 단순한 문제들이라서. 뒤로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자, 유형 문제 21번은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요, 유형 문제 21번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 살짝씩 변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출제가 됐을 때 그 비율은 내가 검수를 할 때 느끼는 거지만 최소 60에서 80% 정도가 출제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숙지하시고요. 자, 가자. 유형 21번.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자. 1142번. 이건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제니까. 자, 좌표 평면에서 원점과 직선 x-y-2 플러스 k의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뭔 소리지? 거리가 변하는데 무조건 막 이상하게 막 변하는 게 아닌가 봐. 저 직선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저 직선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돼? 제가 지나가는 점이죠. 그치? 이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판단하세요. x-y-2는 0 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y는 0 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그건 좀 간단하겠는데요? 1,-1입니까? 그런데요? 네. 1,-1를 지나네요. 이 직선은. 됐어요. 그러면 직선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1,-1이면 여기에 있네. 자, 됐나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잠시만요.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거리는 이 길이가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거리는 이 길이가 되니까 분명히 더 길어지죠. 이렇게 됐으면 거리는 이렇게 되고 거리가 이만큼이고 거리가 이만큼이고 거리가 이만큼이고 거리가 이만큼 거리가 이만큼 거리가 이만큼 원점과의 거리 이만큼 원점과의 거리는 제로 원점과 거리 이만큼 원점과의 거리 이만큼 거리 이만큼 이렇게 나와. 거리가 막 무한히 늘어나는 게 아니네 생각보다. 그쵸? 이때 그 거리의 최대값은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냥 그 원점하고 이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왜 그럴까요? 자취를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면 거리는 수선의 발의 자취니까 이 점과 얘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쵸?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거리가 될 것이고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면 수선의 발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놈하고 수직이 되게 그리면 요 점이 될 것이고 좀 더 완만하게 그리면 이 점까지의 거리가 될 것이고 더 완만하게 그리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될 것이고 바로 이 점 지나가면 여기까지 거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저 점들을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과 가장 먼 거리는 이 원의 지름인 여기가 돼요. 선생님 왜 원이 되는 거죠? 왜 원이 되냐면 직각
직각. 바로 수선에 바르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이 항상 수직이니까 그 점의 자취는 이렇게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가끔 워낙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 문제다 보니까 변형을 좀 굉장히 멋있게 변형하시는 선생님들도 한 번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1145번도 한번 해볼까요?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과 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오케이, 이것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쓰면 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k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표현하실 때에는. 물론 이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지만 이 직선 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은 표현할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놈하고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원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자, 이 둘의 교점 몇 컴마 몇 나오겠죠? 그 점 내가 구했다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선을 연결했을 때 요놈하고 수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최대예요. 이 길이가 최대.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요 상태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살짝이라도 각이 틀어지면은요, 무조건 이 수선의 길이는 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수직에서부터 살짝만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수선의 발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항상 최대가 된다라는 거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때 간혹 가다가 종종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도 나왔어요. 간단하겠죠? 이것과 수직이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온전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온전하게. 자, 그 다음 유형 문제 22번. 꽤나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다소간에 처음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어떡하지? 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가그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배웁니다. 이렇게 푼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가그 이등분선을 구하는 개념이 그 개념을 배운 지가 꽤나 오래됐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자주는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아, 저런 게 있었었지 라고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문제 푸는 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실제로 계산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좀 간단한 편이긴 합니다. 처음에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지가 문제여서 그렇지. 자, 바로 뭐냐면 가그 이등분선입니다. 가그 이등분선은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가그 이등분선은 사실상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근데 지금 두 개 다 그리면 다소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만 대표해서 그려볼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되게 난감합니다. 난감해. 선생님께서 가라사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기본이 뭐였느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했다. 얘가 지나가는 점을 내가 구해야 되고 얘의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 오케이. 얘가 지나가는 점은 두 개 연립해서 구할 수 있으니 내가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기울기는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한 가운데니까 왠지 내 느낌적인 느낌상 너의 기울기가 4이고 너의 기울기가 2라면 왠지 그것의 평균이 될 것 같으니까 너의 기울기는 3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기울기의 평균이 각의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빼내줘요. 어떡하죠?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으니까 뭐 A 대 B는 C 대 D 이걸 써볼까? 가능합니다. 네.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 있다 그랬어요. 나 분명히.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지금 내가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공식, 1차 공식 하기 전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x는 있고 얼마라는 선을 그려요. 뭐 4라든지 5라든지 어떤 선을 그려요. 그럼 좌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좌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가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죠? 몇 대 몇 내분점인지 알면 이 점을 구할 수가 있네. 그러면 두 점 나왔으니까 직방 뽑을 수 있죠. 됐어요? 저렇게 그냥 막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피지컬로. 전혀 몰라.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돼요. 생각하시다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쏟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봐봐.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대표가 되는 점을 P라고 하고 그 점을 이렇게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라지 X, 라지 Y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라지 X하고 라지 Y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 관계식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점은. 아래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와 위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요.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이에요. RHA 합동이라서 같아요. 오케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직선을 내가 L이라고 잡고 이 직선을 M이라고 잡으면 P와 L 사이의 거리와 P와 M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시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점도 여기에 있는 점 하나가 있다라면 그 친구도 거리가 같거든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참고로 이 두 개의 각의 이등분선은 서로 직각입니다. 보시다시피 평각의 x 두 개, 동그라미 두 개니까 x 하나, 동그라미 하나는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끼리는 항상 직각이 됩니다. 저렇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가보자. 실제로 한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1146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거 둘이 수직이구만, 직선이. 이 둘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오케이? 가볼게요. 하나가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하나는 뭐라고요? x 빼기 2y 플러스 2는 0이래요.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는요. 라지 x, 라지 y로 잡고요. 그 i는 항상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애들. 그런 점들을 싹 모으면 이런 각의 이등분선이 나온다고. 가볼게요. L, M. P와 L 사이의 거리, P와 M 사이의 거리, PL 사이의 거리는 루트 4 더하기 1, 5분의 라지 x, 라지 y를 대입하니까 이 라지 x 플러스 라지 y 플러스 1은 나오고 이쪽도 마찬가지 루트 얼마분의 5분의 라지 x, 라지 y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끝났습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양변에 절대값이 붙었잖아요. 그쵸?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말이에요.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다 뿌잉뿌잉.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은 둘이 완전히 그냥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이 large x 플러스 large y 플러스 1은 이퀄 0, 1은 이퀄 large x 플러스 2 large y 플러스 2 이거나 또는 요놈의 둘의 부호가 뭐하거나 다르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을 정리하시면 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x, y의 관계식을 large x, large y로 안 쓰니까 다시 small x, small y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를 처음부터 쓰지 않은 이유는 헷갈릴까 봐입니다. 됐니? 오케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문제 23번.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네. 저는 분명히 자주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뒤지셔가지고요.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유형 문제 24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 문제 24번까지만 오늘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유형 25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빈칸 추론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내가 알려줄 만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하다가 정 안 되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고 문제니까. 자, 직선과 곡선 사이의 최단 거리 문제. 나는 1154번을 해볼게. 53번을 해볼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그 최소값이 루트 17이 된답니다.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직선을 갖다가 쭉 이동시켜서 붙여봅니다. 그때만 첫 번째 만나는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이에요. 멀리 가면은 분명히 얘보다 더 가까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너하고 평행한 접선의 접점과 누구 사이의 거리예요? 저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 접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아하, 저기는 접점을 구하면 되겠네. 그래요. 어떻게 구하죠? 뭐 있습니까? y는 얘의 기울기도 4니까 4x 플러스 n하고 너랑 연립해서 뭐가 0이다. 판별식 d가 0이다 하면 되겠지? 그치? 뭐 그러면 n값이 나오고 교점의 좌표가 나오니까. 자, 다시 너랑 연립할 거야. 연립하는 이유가 뭐야?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이 연립했을 때 구한 x좌표가 저기 교점의 좌표예요. 맞죠? 맞아요. 동의. 아직 판별식 안 썼습니다. 넘어가서 정리를 시키니 x의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n-5는 0이 되니까 아니 이거 판별식 볼 필요도 없구만. 아니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k가 n이 얼마 나와야 돼? 이 값이 바로 알잖아. 우리 4가 돼야 되잖아.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나 판별식 0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9가 되겠네. 오케이. n에다가 9를 대입해서 어쨌든 그 계산해 보니까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이 마이너스 2가 도대체 뭐냐 생각해. 이 마이너스 2는 너의 해야. 너는 이 교점이야. 아하,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였구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y좌표는 얼마가 나왔어? 1이 나왔구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1과 너와의 거리가 루트 17이다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끝나겠네. 잠깐만, 그거 끝났어? 자, 그럼 거리를 구해볼게요.
4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하고 너 사이에 거리는 루트 16 플러스 1 17이 여기서 나오구만. 절대값에 마이너스 2,1을 대입하니까 아직 단계가 하나 남았거든요. 마이너스 9 플러스 k 얘가 루트 17이 돼야 돼. 그럼 절대값 좀 보기 좋게 k 마이너스 9로 바꿀게. 뭐야 이거. 자, k가 두 개 나오거든요. 17이면은 넘어가니까 얘가 17이면은 k가 2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7이면 k가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어. 둘 중에 뭐냐면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루트 17인 직선은 이것도 있지만 이 안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이해돼? 얘를 걸러내야 되지. 어떻게 걸러내면 되겠니? 얘가 y 절편이 더 크네. 그쵸? 그 k 값이 k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다. k 값이 y 절편이니까 y 절편이 더 큰 애를 선택하면 되겠네. 이렇게 26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 영상 멈췄다고 그냥 갖다 책 던지시지 마시고 다시 책 펼치셔서 다 푸세요. 그냥 아예 그냥 싸그리 다 푸세요.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